자, 오늘 정규분포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의 성질은 어떤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이렇게 끝과 끝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 끝과 끝 사이에 있는 영역, 그러니까 부분의 그래프와 x축 사이로 이루어진 이 전체 넓이가 1이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범위는 어떻죠? 확률을 나타내는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었죠. 양수이다. 그래서 fx가 항상 0보다 커서 x축 위쪽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함수와 x축, 그 다음에 x가 알파일 때와 x가 베타일 때 사이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의 합은 1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문제풀이로 저번 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P, 그러니까 확률은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X가 X가 B까지 요 그래프와 X 두 직선 있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값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확률을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일 때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단 확률 자체도 범위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fx와 그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었죠? x 값들과 그 x에 대한 확률들을 전부 다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되죠. 네, 싹 더해주면 이게 평균, 기대값 구하는 식이었는데 분산은 누구의 평균과 같았냐면 x 빼기 어떤 평균 m, 이 x들의 평균 m, 여기서 구한 m 있죠? 요 m을 뺀 거의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요 뺀 거의 제곱에다가 그 각각의 확률을 또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확률은 어떤 변수에서 이 특정한 값을 뺀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변수의 특정한 값을 빼더라도 그 변수에 대한 확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한 거의 확률도, 제곱한 거의 확률도 P1, P2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x1의 확률이 p1이었는데 그러니까 xi의 확률을 pi라고 표현을 해주면 xi에다가 뭐 만약에 모든 변수에 다 2를 더했어요. 예를 들면 x1에다가 2를 더하고 x2에다가도 2를 더하고 모든 변수에 똑같은 수를 xn에다가도 2를 더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확률도 p1, p2 이렇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도 중요한 성질이라서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한 요런 거를 이용을 한 것도 문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정리를 해봤더니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쵸. 이 x제곱 빼기 이 x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표준 편차는 네, 루트 분산으로 구하더라. 이것도 이제 정말 많이 쓰이는 건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식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열기를 한번 보세요. 얘도 그냥 쓱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떤 남자고등학교의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키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대요. 그랬더니 계급의 크기가 처음에 10을 이렇게 10으로 표현을 해서 10을 기준으로 이제 변량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상대 도수를 표현했더니 이런 막대 그래프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봤냐면 요 계급의 크기를 5로 줄인 거죠.
간격을. 네, 간격을 5로 줄여봤더니 요 막대의 표현이 별량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상대 도수의 모양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리고 계급을 또 절반으로 더 줄였어요. 그랬더니 네, 지금 막대 모양들이 좀 더 고르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계급의 크기를 더 작게 계속 작게 하면 모양은 어떻게 변할까요? 네, 우리가 추측하건대 점점 네, 요렇게 볼록한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모양으로요. 자, 그러면 빈칸 채워볼게요. 강수량이나 키, 전자제품의 수명처럼 자연현상 아니면 사회현상, 그러니까 많은 수들을 다루는 현상에서는 여러 통계 자료가 개수가 충분히 클 때, 아까 그 1000명처럼, 1000명은 사실 자료를 조사할 때 엄청 큰 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려면 되게 큰 수인데, 네, 우리가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하기 위해 1000명은 큰 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료의 개수가 충분히 클 때, 이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우리 통계에서는 뭐 100이라고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 이항분포 있죠. bn, p로 표현이 되는 이항분포에서 이것도 횟수잖아요. 독립심 횟수가 충분히 클 때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이 np를 곱한 게 30 이상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기도 해요. 교과서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또 한 번 언급할게요. 그래서 상대 도수의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하여 빈칸 작게 하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심지어 많대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분포가 확률 밀도 함수의 분포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된다라는 거죠. 네,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다 다른 분야에서 이런 같은 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식을 세워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종 모양으로 나타내는 함수들은 어떤 식을 가지고 있냐면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의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네,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복잡하고 되게 보기 싫게 생겼죠. 네, 여러분이 이 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기억은 해야 될 거는 이 모양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의 모양.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면 우리가 이런 x의 확률 분포를, 그러니까 fx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 정규 분포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수함수는 배웠잖아요. 그럼 지수함수에서 이 거듭제곱 형태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끝을 보시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돼요. 근데 가운데서 계속 감소는 아니고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럼 x가 m이 될 때는 제일 뾰족한, 제일 큰 값을 가지게 되고 그 양쪽으로 x가 m이 되는 요 직선 있죠. 얘가 x는 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x는 m이라는 요 직선의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서로 같다. 유식하게 어떻게 부르죠? 서로 같다는 것? 그렇죠.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빈칸 또 태워볼게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기호로는 n이라고 써요. n. 노멀. 정규? 노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n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용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될 때 요 x
지금 m은 변하지 않는다면 시그마가 변할 때 m은 변하지 않고 시그마가 다른 수들이 오는 함수면은 요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겠죠?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모양은 점점 낮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높낮이가 점점 낮아진다. 시그마가 커질수록. 그다음에 시그마는 그대로예요. 어떤 딱 값으로 1로 고정이 되어 있고 m 평균의 값이 0, 1, 4 이런 식으로 다른 값들이 오게 되면 얘네는 평행 이동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여기 x 빼기 m 요 값만 바뀌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안 바뀌고.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2 이런 애들은 서로 평행 이동의 관계를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자, 잘 기억하세요. 이 모양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우리가 결국은 이런 그래프를 분석하는 활동도 마지막 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빈칸을 또 채워볼게요. 여러분 그 활동지 보시면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같이 빈 부분을 채워볼까요? 자, 일단은 직선 x가 m일 때 요 직선 x는 m이라는 거는 여기를 의미해요. 요거 얘가 직선 x는 m이에요. 직선 x는 m에 대하여 어떤 모양이다? 좀 유식하게 부터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적어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x가 m일 때 요 fx의 최대값은 x자리에 m을 넣어주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여기가 m이 들어오면 2의 0제곱에서 1이 되니까 얘만 남는다고 했죠? 앞에 있는 애. 그래서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다. 루트는 여기 파이까지만 뻗어 있는 애예요. 그 다음에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네,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닿지는 않고 있죠. 우리가 이런 선을 점근선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 저번에 활동한 거. 곡선과 요 곡선 전체와 x축 사이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결국 확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의 전체의 합은 1이 돼야 되죠? 1이다. 여기는 여러분 정규 분포는 끝이 딱 원래 그러니까 정의역이라고 하죠. x의 범위가 무한대예요. 끝과 끝이 그냥 무한히 클 때를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이제 특정한 확률 범위를 물어보는 거고 네, 처음에 주어져 있는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x축이라고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대로 생각하라 그랬죠. 시그마가 커질수록 곡선은 높아지고 양 끝은 좁아진다. 그러니까 곡선의 중앙 부분이 높아지면서 옆으로 더 이렇게 쫙 펴지고 시그마의 값이 작아지면 곡선의 중앙 부분은 높아진다.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반대로 말했죠. 지금의 값이 커지면 곡선의 부분 중앙이 낮아지면서 퍼지고 반대로 시그마가 커지면 중앙 부분은 낮아지고 시그마가 작아지면 중앙 부분은 높아진다.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시그마는 일정한데 어떤 같은 값으로 주어졌는데 x에 대한 요 평균 값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는 위치는 변하고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네. 다 적었나요?
네, 다 적었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음, 확률 변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 여러 변수들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나와 있다. 물론 하나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의 뭐 주제로 조사한 자료들이 있죠. 그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여러 분야의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확률 변수가 XA, XB라고 어렵게 표현이 된 이유는 얘네 둘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곡선도 다르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평균과 A에 대한 평균이에요. XA. XA에 대한 요 평균과 XB에 대한 요 평균이 서로 지금 모양을 보면은 다르죠. 그리고 시그마도 어때요? 높낮이도 다르기 때문에 시그마도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A에 대한 곡선이 왼쪽에 나타났고, 그럼 요 가운데 요 대칭축을 이루는 요 부분이 M 값이 되겠죠. 근데 A의 평균. 그다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대칭축이 B의 평균, MB.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당연히 평균은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시그마는 어때요? 높낮이가 A가 더 낮다는 건 시그마가 큰 값을 갖는다는 거죠. 더. 네, 반대로 생각하라 했어요. 그래서 높이가 더 낮은 A는 시그마가 더 크다. 여러분, 편차가 큰 게 좋아요? 큰 게 더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낮은 게 더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는 적을수록 그 집단이 평균에 몰려 있는 거죠. 이렇게 평균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고, 그런 사람들 간의 편차가 적다는 건 수준이 큰 차이가 없이 평균에 몰려 있다라는 말이니까, 그럼 반대로 요 A에 대한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평균의 사람들이 비교적 적게 몰려 있고 편차가 워낙 커서 요 평균보다 점수가 큰 사람도 많지만 적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집단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중간인 애가 너무 많이 섞여 있는 집단인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어떻다고 보죠? 잘하는 애들만 많은 게 아니라 요 성적이 낮은 애들도 많다라는 거는 너무 골고루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편차가 큰 거는 좋은 점수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대학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 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지원을 하는지 가리고 한대요. 근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고등학교의 점수에 지금 아마 근데 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생기부에 성적하고 표준 편차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 이제 좋은 점수라고 보고 좀 이 학교의 수준을 파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적을수록 이 학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 모였구나. 라고 보겠죠. 표준 편차가 막 20, 30 이렇게 큰 점수는 이 학교는 얘는 점수를 잘 받았더라도 이 학교 애들이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거는 수준이 너무 이렇게 편차 큰 애들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잘하는 학교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학교 급을 매기기도 했다는 슬픈 현실이. 표준 정규분포가 뭐냐면요. 우리가 X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하면 N 평균, 분산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시그마 제곱.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특히 이 평균 값 있죠. 이 M의 값이 0이고 시그마 있죠. 시그마가 1인 정규분포가 있겠죠. 네, 그런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요. 기호로는 요 M과 시그마 자리에 0과 1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 표준이라는 말이 붙고 우리가 이것은 아주 의미 있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표도 교과서 이거 몇 쪽이죠? 156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이용해서 뭘 구할 거냐면요. 여기 이런 값 있죠. 평균값. 요거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시면 이게 표마다 또 0부터 Z까지를 알려주는 표가 있고 뭐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그냥 어떤 Z 이하만 표현이 되는 표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Z가 어떤 뭐 1, 2 이하 이런 거를만 알려주는 이렇게만 알려주는 표도 있다. 근데 교과서에는 어떤 표로 나와 있냐면 0부터 Z까지. 여기서 X 대신 이제 표준 정규분포, 그러니까 N 0,1을 이루는 변수들은요, Z로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여러분, Z 표현할 때 Z가 숫자 2랑 배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서술형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는 Z하고 이렇게 각을 딱 지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가운데 이렇게 한 번 더 꺼주세요. 나는 문자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 Z가 0부터 어떤 소문자는 우리가 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문자 사이에 있을 때 어떤 0부터 어떤 값 사이에 있을 때 범위에 있을 확률은 요 빨간색 칠된 부분의 넓이와 같다. 요 확률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0부터 1.23인데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할 때 요 Z는 뭐라고요? 정규 분포인데 0,1을 이룬다는 거. 네, 이거를 이룰 때는요. 여러분 표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왼쪽에는 1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3까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1.2까지는 표를 보고 딱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치 좌표 평면에서 점 찾듯이 1.2에서 쭉 가다가 0.03,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0.03이죠. 네, 그래서 그 0.03과 동시에 만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써주면 돼요. 여기서는 0.3907이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좀 풀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볍게 표를 찾는 연습만 먼저 해볼 거예요. 물론 정규분포를 이룰 때 특히 표준 정규분포를 이루는 Z에 대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겠다. Z가 뭔지는. 자, 그러면 보기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보기는 지금 어떻게 우리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정규 분포가 나와 있는데 Z가 여기 X가 아니라 그럼 Z로 표현을 해줘야겠다. Z가 정규 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 0,1을 이룬다고 하면 얘가 평균이었죠. 그럼 평균은 여기에 와야 되죠. 대칭 축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좌우 모양이 이렇게 같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Z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큰 쪽과 0보다 작은 쪽의 넓이가 서로 같겠죠? 그러면 확률도 서로 같겠네요? 맞아요? 여기가 A라고 할 때 이쪽도 A, 확률이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A 하나당 2분의 1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넓이가. 그죠? 그러면 한쪽의 넓이, 그러니까 Z가 0보다 큰 쪽 혹은 0보다 작은 쪽의 넓이는 0.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 그 다음 하나 더. Z가 0부터 어떤 A까지, 0부터 A까지 이 영역에 해당되는 값은, 넓이는 어디에 있는 넓이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A까지. 그치. 왜냐면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는 성질이에요. 0부터 A까지의
확률과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확률은 같다. 어떨 때? 표준 정규 분포일 때. 됐죠? 그러면 얘는 꼭 Z가 아니더라도 평균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를 이루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X가 정규 분포 평균은 뭐라고 해볼까요? 10이라고 해볼게요. 10,2의 제곱을 이룬다고 하면요. T 마이너스 2부터 X가 만약에 2, 아니, 마이너스 2 말고 여기 8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8. 예. 8부터 10까지 요 값과 10부터, 그러니까 평균이 10이었잖아요. 그래서 10을 기준으로 대칭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부터 10까지는 x가 10부터 어디까지와 같게요? 두 칸. 두 칸. 10부터 12까지의 확률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대칭성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빈칸은 별거 아니었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녹아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1번을 보시면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를 이용을 해서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아무리 쉬워 보여도 그래프를 그려서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기 바랍니다. Z가 이렇게 생겼어요. 확률 밀도함수가.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여기 0 표현해 주시고 네, 저도 웬만큼 진짜 엄청 쉬운 게 아닌 이상 그냥 이 정도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 저도 다 그려서 해요. 왜냐면 실수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저를 그렇게 못 믿는 거죠.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눈으로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Z0 요거를 그려놓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면 2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작거나 같은 쪽 왼쪽이겠죠. 이쪽. 자, 근데 우리 방금 어떤 얘기를 했어요? 0보다 작은 쪽은 확률이 얼마라고요? Z가? 이거를 쪼개줄게요. 서술의 첫 단계는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0보다 작은 쪽과 0부터 2 사이인 쪽, 요렇게.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쪽 0.5라 그랬죠. 왜냐면 반반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 0.5 더하기, 자, 얘를 이제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네, 표를 제가, 여러분은 교과서 156쪽을 보시면 되고요. 표가 어디, 네, 표를 보시면 0.2까지죠. 2. 그러면 왼쪽에서 2.0인데만 찾으면 끝나죠. 그죠? 2.0 여기 있네요. 0.4772 요 값이죠. 그래서 0.4772 더해주면 0.9772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2번도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네요. 그러면 얘 좀 이용할게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럼 요 사이네요. 그럼 어떻게 쪼갤까요? 얘도. 얘도 표를 이용을 하려면 쪼개줘야 돼요. 0을 기준으로 쪼개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로? 그렇죠. 0까지로 한번 쪼개세요. 그다음 더하기 0부터 3까지로. 자, 쪼개는 거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뭐랑 똑같다고요? 0부터 요 1까지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0부터 1까지로 또 한번 바꿔줘요. 그 다음은 그대로. 자, 이제 표를 보면서 찾아주죠. 0부터 1까지는 얼마죠? 0.3413이죠. 여기 0.
1까지 여기 0부터 1까지니까 1.0에서 끝나면 되죠? 0.3413 이고 3까지는 어디야? 0부터 3까지 3 여기다 4987 이 두 개의 값을 써주면 돼요. 3413과 0.4987 자, 더해줍니다. 0. 얼마죠? 여기 0, 0, 5, 8 네, 이렇게 되죠? 8500 그러면 0.85라고만 쓰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1번, 예제 1번을 풀어봤어요. 자, 그럼 문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쪼개고 찾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그래프 그려서 직접 풀어보세요. 네, 마지막 문제네요. 네, 문제 2번을 풀어보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니까 네,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요? 자, 문제 2번에 1번을 보시면 얘도 그래프 그릴 거예요. 하나로 이용을 할게요. Z인데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모양.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96이니까 마이너스에 있겠네. 왼쪽에 있겠네. 마이너스 있겠는 뭐야. 네, 왼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1.96보다 작거나 같은 쪽 마이너스 1.96을 기준으로 왼쪽 작거나 같은 쪽 여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0을 기준으로 0부터 요 마이너스 1.96 요 사이를 어디에서 빼주면 이 부분 뒤꿈친 부분이 나와요? 얘는 Z가 0보다 쭉 작은 쪽에서 0부터 요 0, 마이너스 1.96까지를 빼주면 이쪽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Z가 0보다 작은 쪽 빼기 마이너스 1.96에서 Z가 0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0. 얼마라고요? 5. 다음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0부터 1.96까지랑 똑같다고요. 자, 이제 찾아줘요. 0.5에서 빼기 0부터 다시 표 소환. 자, 1.이번엔 96입니다, 여러분. 1.96 1.9에서 0.06까지 여기 있네요. 그죠? 0.4750 네, 요거를 이용을 해주면 0.4750 값은 얼마예요? 계산 0.2 0.0250 그죠? 그래서 0.0250이 되는 거죠. 그냥 0.025라고 써도 돼요. 이 표 값은 여러분 근사값이에요. 이것도 표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만까지만 표현을 한 거여서 뒤로 원래는 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 한 거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0.0250이라고 표현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뭐 그렇게까지 계산을 할 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만 해주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절대값이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값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딱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로 바로 풀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아까 이 표 그렸던 거 이용을 좀 해보면 자 이번에는 아이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58부터 플러스 2.58까지래요. 그러면 어디가 해당이 되냐면 그쵸? 요 사이
여기를 빗금을 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0부터 2.58까지와 마이너스 2.58부터 0까지의 합이니까 0부터 2.58까지에서 2배를 해주면 되죠. 이해 안 되죠? 자, 지워볼게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쪼개볼까요? 마이너스 2.58에서 z가 0까지인 부분과 0부터 2.58까지인 부분으로 쪼개요. 여기는 이해가 되죠? 자, 근데 마이너스 2.58부터 0까지인 부분은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0부터 2.58까지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0부터 2.58이 두 개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개니까 두 배의 0부터 2.58 이렇게 해주면 계산. 0부터 2.58은 또 값이 얼마입니까? 0부터 2.5 이게 8이니까 2.58 여기네요. 4951 4951 맞죠? 여러분 거에도 이렇게 나와있죠? 4951 그래서 얘는 0.4951 계산하면 0. 얼마죠? 9 9902 네, 이렇게 나오죠. 0.9902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